오늘 여운남이 죽어. 여운남이 도망치면 바로 히트맨이 따라붙어서 끝장낼 거야. 동주야, 내 걱정하지 마. 제일 안전한 곳에 가 있을게. 기어코 날 대면한 아주 위험한 놈이야. 오늘 여운남이 죽어 염선생의 차가운 한마디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여운남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마치 그녀를 기다리는 듯한 한 남자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손가락엔 알반지가 끼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운남은 이 남자를 만나러 온 걸까요? 하지만 화면을 자세히 보면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는 듯하면서도 미묘하게 다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동일하지만 물컵의 위치가 다릅니다. 이는 곧 여운남이 누군가를 감시하고 있거나 혹은 그녀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알반지를 낀 남자의 정체를 고려해보면 그 역시 염선생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어지는 장면, 염선생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옵니다. 오늘 여운남이 죽어. 여운남이 도망치면 히트맨이 따라붙어 끝장낼 거야. 이게 무슨 상황이죠? 아니, 이건 도를 넘은 것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여운남은 여전히 그의 조카 며느리입니다. 그러나 염선생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자신의 명령에 반기를 든 자는 누구든 가차없이 제거하려 합니다. 히트맨까지 동원한 걸 보면 그는 이제 인간적인 감정조차 버린 득보입니다. 다행히도 여운남은 누군가가 자신을 주시하고 있음을 빠르게 눈치채고 그 자리를 뜹니다. 그렇다면 염선생은 왜 여운남을 죽이려 하는 걸까요? 8화에서 여운남은 염선생을 협박합니다. 그녀는 허율도가 서동주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더 나아가 안예스 수녀의 죽음까지도 염선생이 개입했음을 확인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지방과 엮이고 싶지 않은 여운남. 결국 그녀는 할아버지가 결혼 선물로 준 주식을 포기하고서라도 이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시 서동주를 택한 그녀. 사랑을 되찾으려는 걸까요? 아니면 그 무서운 무리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기 위한 선택일까요? 확실한 것은 그녀가 친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허율도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확신이 들면서 그녀는 더 이상 그들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동주야, 내 걱정하지 마. 제일 안전한 곳에 가 있을게. 동주야, 내 걱정하지 마. 제일 안전한 곳에 가 있을게. 여운남이 건넨 이 말과 함께 화면에는 오토바이를 탄 남자의 실루엣이 비춰집니다. 그는 바로 서동주. 서동주는 먼 발치에서 여운남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그녀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통해 허율도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예측한 그는 미리 대비책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염선생과 허율도는 끊임없이 동주의 목숨을 노려왔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실패, 동주는 그들이 이제 어떤 수를 써서라도 자신을 제거하려 할 것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대상이 자신이 아닐지라도 여운남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목숨을 빼앗으려 할 것이라는 것도 말이죠. 그래서 동주는 여운남에게 조용히 권합니다.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 있어. 그렇다면 여운남이 선택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여운남은 염선생이 보낸 히트맨들에게 끊임없이 쫓기며 도망치고 있습니다. 점점 지쳐가는 그녀, 숨을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계속 도망치다 잡히면 난 그냥 개죽음이겠지. 그때 번득이는 생각이 스쳐갑니다. 가장 안전한 곳을 찾아야 한다는 직감이 들면서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한 장소. 바로 와영제, 맑은 물이 가득 담긴 집. 이곳은 바로 1화에서 등장했던 염장선의 집입니다. 여운남은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염장선의 집이다. 밖은 위험하다. 그녀를 찾는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 있으니 오히려 그들의 눈이 가장 미치지 못할 곳이 가장 안전할지도 모른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말이죠. 그리고 안전한 곳에 가 있겠다고 말하는 그녀의 마지막 대사는 동주 역시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제 염선생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여운남을 찾아다닐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이 그녀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운남은 정말 무사할 수 있을까요?
구화에서 펼쳐질 숨 막히는 전개. 함께 지켜보시죠. 당신이 서동주를 죽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이는 얼굴, 차덕희. 차덕희는 남편 허일도를 향해 차갑게 말합니다. 당신, 서동주를 죽여줬으면 좋겠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이 말. 사람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그녀의 태도는 허일도와 같은 부류의 사람임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차덕희에겐 과거 한 가지 의혹이 있죠. 공 실장이 아이를 바꿔치기해 그녀를 차강천 회장의 장녀로 둔갑시켰다는 의혹. 그리고 그 의혹은 점점 사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진실이라면 그녀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대신 권력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허을도처럼 결국 그녀 또한 돈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선 인간적인 윤리 따위는 가볍게 짓밟아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녀는 왜 이런 끔찍한 말을 꺼낸 걸까요? 아마도 딸 여은남이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차덕희는 동주가 여은남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야 어찌 됐든 그녀에게 있어 딸의 이혼은 용납할 수 없는 일. 그것이 딸을 위한 선택이든 아니든 동주가 그 원인이라면 제거하는 것이 답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서동주만 사라지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허일도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은 차덕희의 말에 깊이 공감하는 듯 보이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갑니다. 그 역시 서동주를 죽이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내 마음과 같아. 하지만 지금은 움직일 수 없어. 내가 한 발 잘못 디디면 모든 게 끝장나. 태윤이 장래 망치려고 한 수작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말해. 태윤이 장래를 망치려고 한 수작질.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말해. 차덕희의 싸늘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녀는 동생 차국희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무릎을 꿇린 채 강하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상황일까요? 차국희의 남편 김도수는 옆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지만 말리는 기색조차 없습니다.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끝장을 보겠다는 차덕희의 태도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그녀를 막지 않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이 집안에서 누가 위에 있는 사람인지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 김도수가 갑자기 달리기 시작합니다. 장인어른, 야밤에 골목길을 뛰어가는 그의 모습. 아무래도 집안에 있어야 할 차강천 회장이 사라진 듯합니다. 김도수는 치매 증상이 있는 장인을 찾기 위해 급히 밖으로 뛰쳐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뜻밖에도 차강천 회장은 난데없이 오토바이 위에 올라타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상황일까요? 누군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그를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강천 회장은 뒤에 탄 채로 우회전을 지시하듯 손짓을 합니다. 차를 타고 이동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오토바이였을까요? 이것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선택된 교통수단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차가 사라져 외출한 사실을 감추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기어코 날 대면한 아주 위험한 놈이야.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진 만남. 어르신의 입에서 나온 기어코 날 대면한 아주 위험한 놈이야. 하는 말은 단순한 대화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누군가의 중재 없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협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이 서동주를 직접 만난 이유는 염장선과의 관계에서 긴장감이 한층 높아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 이상 염장선을 자신의 수하로 두기 어려운 상황에서 동주와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서동주는 마침내 염선생을 압박하고 무너뜨릴 유일한 카드, 어르신과 함께 직접 염장선에게 향합니다. 염선생과 함께 있던 청구호가 크게 놀라는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보아 이 만남은 거대한 변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선생님 목숨이 제 복수에 가름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을 때 그때 죽여드리겠습니다. 부하 예고편에서는 그동안 조용히 움직이던 인물들이 본격적으로 동주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고편만 보아도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9화에서는 어르신과 차덕희가 각자의 욕망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또한 이 복잡하게 얽힌 관계들이 과연 풀릴 수 있을지
혹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 강제로 끊어지게 될지 9화를 통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화에서 펼쳐질 긴장감 넘치는 전개 기대해 주세요. 이 추측이 과연 맞아떨어질지 숨은 단서를 찾아보는 것도 드라마를 보는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말이 기다려지는 보물섬은 토요일 밤 SBS에서 방영됩니다. 두 번째 드라마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째 드라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